예, 국민의힘 비대위 전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앞서 보신 것처럼 인용을 했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인데요. 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시기 전에 큰 이슈가 좀 터져 나왔네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상으로는 다음 주쯤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답을 전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2주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가처분 신청은 부적합하다면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한다는 판결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위 전환에 대해 무효 판단을 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김 위원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 것은 뭐 채무자 적격에 관한 문제인 것인데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한 소송에서는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제 인용이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앞서서 이제 했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그냥 당사자 적격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전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비대위원회의 출범부터 운영까지가 전부 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사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그러면 실체적인 하자를 인정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절차적 하자 일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번은 법원에는 전격적으로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대위원회의 직무 자체가 이제 정지가 될 것이고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으로 돌아가게 되는 뭐 말하자면 촌극이 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조 대변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정을? 일단 호칭부터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라고 해야겠죠.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왔고 이 결정이라고는 지금 각하라는 결정이 보도가 나와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그 취지에 대해 신청 취지에 대해서 각하라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모든 부분이 인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모든 주장들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겠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대위는 이제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 시청자의 좀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의미하는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윤리위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고 6개월간의 그래서 이제 당무 정지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없고 최근에 보여준 뭐 당원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그 SNS 활동에 여론전을 한다든지 정도의 수준으로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다가 6개월 뒤에 복귀할 것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들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해임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자신의 주권을 이양해서 만들어진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가 이런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상당 부분 당원 당규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당에 얻은 그다음에 정당에 이양받은 주권을 받은 그런 당대표로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임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정당 구성원들,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민주주의를 좀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신이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조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실제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직무정지 시점을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로 한 점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본안 소송 그 결과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안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본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가 본안 청구를 하셨는데 예. 그 결과가 나온 건 언제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일도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상대방의 종방이 아마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뭐 빠르면 뭐 6개월 1년까지도 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어찌됐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 결과가 가장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네. 지금 가처분 결정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의 판단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같은 걸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러한 사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법원은 판단 나왔고 그다음 차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아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에서도 지금 일단 판결문에 대한 해석 작업이 더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긴급 논의도 착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당원 당규상 지금의 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던 김용태 그 청년 최고위원 네. 이렇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정책위의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최고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지금 최고위원회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공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간 사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그 보궐이 난 최고위원회 자리를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서 충원하는 방식이 예. 가장 당원 당규에서는 적합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앞으로 오늘 토요일 날 그 보니까 의총이 열려 있더라고요. 긴급 예. 현안 의총을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거기서 대부분 의원들 간의 토론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저 저희 당원 당규대로 한다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한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네. 다시 선출하는 방식 이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예. 가능하고 적법한 자, 방식입니다. 이후의 사고는 저희가 조금 뒤에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네. 법원의 결정은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최근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좀 보면 그 전국의 의결 중에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라고 본 법적인 근거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비대위원,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야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는 것인데 그렇죠.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위한 비상 상황이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는 그럴 것이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이 비상 상황이 유발되게 된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문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실 당에 큰 혼란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예.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사퇴 선언을 해놓고 다시 한번 비상 상황을 결의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시 최고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 사퇴를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최고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상임 전국위에서 과연 그럼 이 상황이 비상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서 결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지고 저렇게 보면 좀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상 상황을 정의했어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고 다소 굉장히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들로 비상 상황을 정의했기 때문에 예. 비상 상황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역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그 비대위를 설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 판단한 이유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지금 오늘의 그 가처분 결정은 아마 향후에도 아마 정당에서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당뿐만 아니라요. 야당도 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모든 최고위가 그 기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 지금 최고위 중에 일부만 사임을 한 상태고 스스로 물러났죠. 근데 그 스스로 물러난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인 당 대표의 그런
새로운 선출과 뭐 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결정문 전체를 제가 제대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게 아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내놓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는 결정을 할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정당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정당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처분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예. 그러한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두루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셨거든요.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이 짧은 시기에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마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대 그 결과는 아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그 차후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네. 저도 그 정당 방금 이제 속보로 나온 내용들을 네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 사무에 관해서 법원은 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입니다. 예. 그러나 당권에 관련돼서는 유독 우리 사법부가 적극적인 태도들을 늘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권력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굉장히 민주주의의 실체적 요건, 민주주의 절차적 요건들을 두루 우리가 다퉈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이런 당권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예. 민생당 사례도 그렇고 과거에 좀 멀리 가면 신민당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없던 사례가 아니고 정당의 자치사무는 자치사무대로 존중을 하되 이것은 단순히 뭐 야당이나 원외 정당이 아니라 여당의 당대표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결국 주용 비대위원장 체제로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셈인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성동 당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비대위 자체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예.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로 다시 회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뭐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도 막 나오실 수 있는데 그거는 법원의 의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런 절차를 진행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가 다시 회귀해서 예. 그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권성동 직무대행이 원래 지금 이러한 모든 사태의 그 근원에 근접해 계신 분인데 과연 직무대행 체제를 과연 정상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권성동 당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인물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어떤 반발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이 그 비상 상황 자체가 자기적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저도 이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유발하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도 여기 이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당내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건 그것대로 당에 큰 혼란이 있고 나름의 이제 반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예. 반발은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재신임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로서의 자격 지위를 의원들로부터 확인하게 된 그런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차원의 어떤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죠. 당원 이럴 때일수록 당원 당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지금 빠져 있는 그 최고위원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원하는 방식.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왔을 때 다시 당 체제를 안정시키고 그다음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방식이 이미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서 법안의 판결에 지금 국민의힘 일련의 사안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릴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대위의 동력을 좀 살리기 위한 연찬회가 좀 무색해진 그런 오늘 법원의 판단이기도 했고, 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이런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도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에서 전대는 일단 차치를 해야 될 부분인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지도부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지도부에 공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이 충원이 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로 구성되는, 물론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직무대행이지만요. 그렇죠.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 온전한 그 최고위원회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까지 이 지도부가 유지되면서 그 다음에 차기 전대를 준비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법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존의 필요성을 소명했기 때문에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 정직된 이후에 이 전 대표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열린 거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징계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될 텐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에 그렇죠. 대해서. 왜냐하면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정지를 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6개월간 당권이 없어지는, 그렇죠. 당무가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사고로 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의 징계가 6개월에서 끝나느냐, 예를 들면 아니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징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차기 전대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 법원의 가처분은 그냥 비상대책위원회 자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회복해서 차기 전대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의 말하는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야지만이 이준석 대표의 차기 전대 출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윤삼 전 대변인께서 보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지금 당 내용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인데, 당 내용 수습을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뭐 복잡 단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긴 했습니다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당원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었는데요. 네. 보니까 19조인가요? 거기 보니까 전국위의 경우에 기능 중에 하나로 최고위원이 거리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국위에서 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최고위의 그런 부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위 차원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연장선이긴 한데, 권성동 직무대행의 체제에 대한 아마 새로운 재신임 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여기에 대한 공세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공세가 있을 텐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차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셈인데, 이런 가운데 연찬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금조령까지 내리면서 각별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특강을 진행한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인데요. 당의 이 젊음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반발이 거세잖아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지성 작가라는 분께서 당내 구성원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실추시킬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지성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사과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도 이제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이진성 작가의 배우자인 차유람 선수께서 그 발언이 부적절했고 죄송하다는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나경원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공방도 사실은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외모와 관련된 품평을 한 적이 있어서 뭐 기사가 다시 우리가 소환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논란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식석상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도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러 연찬회에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부적절한 발언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우선 그 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하면서 예. 강사로 지금 작가를 좀 초빙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연찬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강연을 하고 그 필요성이 있냐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지성 작가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차유람 선수의 배우자로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원래 유튜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내용도 말씀을 꽤 하시는 분이시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을 연찬회에 강사로 초대하는 게 타당한가? 최근에 그 수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초대했다라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을 연찬회에 어떻게 강사로 초대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논란도 저희가 오늘 주되게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었고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헤쳐나가게 될지 저희가 늘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동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지역 방문을 했는데요. 스케줄이 이게 좀 미리 또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 오늘 서문시장 방문하는데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주 갔었고 또 대구의 유권자분들께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대구나 뭐 포항 지역 여기서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연호하던 것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 이후에는 서문시장에 처음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많은 환영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선이 유출됐다라는 점.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극비 사항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알 수 없는 경로로서 이런 대통령의 그 동선들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도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뭔가 좀 단호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네, 민주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대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당원 80조 개정을 위한 중앙위 표결에 들어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그 중앙위 결정은 예. 정족수 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새로운 그 개정을 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는 빼셨죠. 빼고 당원 80조에 대해서는 그걸 그 당무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다시 한번 의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수준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예. 근데 더 이상 이 당원 개정에 관련해서 논쟁이 불거지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절대로 좋은 부분이 아니다. 네. 빨리 이 기회에 털고 가야 된다. 어차피 조만간에 지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이 모든 걸 털고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김재섭 위원장은 이 당원 80조 재상정된 표결 재표결하는 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이른바 이게 방탄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예. 이후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뭐 수정된 안들을 보게 되면 그 역시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사실은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공방이다, 공세다, 수사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직무정지를 취소하게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 당무위원회는 일반적인 윤리위원회랑 다르게 최고위원회가 대거 참여를 하고 심지어 그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의원이 직접 이 당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각 시도당 위원장들,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과연 그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나머지 당무위원들이 이것을
말하자면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도 늘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인카드 의혹 역시도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얼만큼 정당한 수사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